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벌써 목요일 저녁인데요.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의 자극으로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새로운 프로그램이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투자 전략과 그리고 신호를 보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설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직접 실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신세계는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도 소통이 가능한데요. 먼저 전화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보내실 때는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답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 외에도 또 유튜브로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채팅을 통해서 마스터님께 또 궁금하신 점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채팅창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그리고 불법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와 2부 정말 새롭게 좀 포맷을 바꾸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함께 해설을 도와주실 해설위원님을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요. 저희가 또 아침에 많은 분들이 또 뵀었을 것 같아요. 김영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밤에는 좀 오랜만에 뵙네요. 예, 밤에 오랜만에 뵙고요. 네. 매주 이제 아침 금요일마다 이제 한 8시간 뒤에 또 한번 뵐 텐데요. 그 전에 이제 해외 이슈를 같이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매주 목요일 날 아마 시청률 잘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이 썰전일 텐데요. 거기를 매주 보셨던 분들은 앞으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서울경제TV 신세계 프로그램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같이 시장에 대해서 토론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해설위원님 나오시기 때문에 네. 목요일 더욱 기억하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희라 캐스터 오늘도 함께 합니다. 캐스터님.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벌써 목요일이 진짜 왔는데요. 앞으로 썰전 말고 앞으로 신세계 보실 수 있도록 오늘도 흥미진진한 방송 네,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신의 따끈따끈 뉴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인데요. 자, 이 목요일 저녁을 함께 도와주실 그리고 빛내주실 마스터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마스터를 만나보시죠. 2017년 여름 해외 선물 투자자들을 위한 빅데이터 트레이딩 솔루션 프로그램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목요일 밤을 정말 불꽃처럼 환하게 밝혀주실 분이죠. 불꽃 마스터님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박수. 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불꽃입니다. 네. 제가 서너 번 출연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유효한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역시, 그동안 제가 쌓은 노하우, 이런 거 숨기지 않고 아낌없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좋은 시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불꽃 마스터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또 이렇게 정말 화려한 의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의상까지 정말 젠틀하게 맞춰 입고 나오셨어요. 윤우라 캐스터 불꽃 마스터님 처음 뵙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실제로 뵈니까 그 사진에서 보시던 거랑 또 이미지가 굉장히 다르세요. 네. 약간 사진에선 조금 엘리트 이미지시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약간 트렌디한 그런 트렌디한 느낌이 있으신 것 같네요. 네. 오늘도 트렌디해요. 그렇죠? 아까 이제 사진은 네. 제가 작년에 그 기자협회 회장 취임할 때 그때 이제 점잖하게 찍었던 것이고 네. 이것은 이제 방송 출연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태리까지 가서 네. 사온 아주 네. 장인의 손길이 닿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에게 투자 잘 하시는 분이 또 시장 투자도 잘 하시잖아요. 네, 센스 있는 오늘 설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퓨처스 이슈 토크를 진행을 해 볼 텐데, 자, 오늘 두 분이 또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앞에 팻말 있으시잖아요. 네. 그 통해서 오늘 각 상품별로 좀 방향성을 함께 말씀을 해 드리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목요일 저녁 오늘은 어떤 토크를 이어가 볼까요? 먼저 퓨처스 이처스 토크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P 500입니다. 자, 북미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늘 장의 흐름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재패니즈 옌입니다. 또, 이런 긴장 고조로 또 안전자산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는데, 북핵 리스크 고조에 안전자산 급등세 지속을 한다라는 뉴스이고요. 오늘 장도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크루드 오일인데요. 어제,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재고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가솔린은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량 감소세가 지속이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50 지지 여부를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종목은요. 골드가 올라왔네요. 북한과 미국의 막말 파문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데, 옌과 또 골드 지켜보도록 하죠. 네, 어제 화염과 분노가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남는데 이게 정말 강도가 센 것 같아요. 어제 불꽃 마스터님 안 나오셔서 그러는데 어제 그 이슈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저는 차트 분석이 전문이기 때문에 네네. 차트 분석을 해보면 네. 차트가 고점에서 가면 악재가 분명히 나오고요. 차트가 최저점에 하면 호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스닥이나 S&P 지수 관련 종목들이 상당한 고점에서 오버슈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부각돼서 자연의 섭리라고 봐요. 자연의 섭리처럼 되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은 평행에 있어야지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살펴보면 제가 여러 번 누차 말했듯이 지수는 좀 떨어질 것이다. 맞아요. 그다음에 어떤 금이나 오일 이런 것들은 좀 상승할 것이다. 거기에 부합하는 것이죠. 네, 역시나 또 이런 뉴스는 좀 후행적인 거기 때문에 먼저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요. 김영철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그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초등학생들 이제 싸움을 할 때 정말로 진짜 싸울 친구들은 말싸움을 그렇게 하지 않고 주먹이 먼저 나가는데 주먹이 먼저 나가지 않고 말싸움을 하는 건 결국에는 그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서로 이제 물밑에서 어떠한 이제 그 협상들이 강국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렸다라는 타이틀로 항상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고점 부분에서 조정이 조금 나오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 또는 흔히 말해서 어느 정도의 손바뀜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차익 실현의 빌미를 좀 제공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승 이후에 횡보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장에 그런 이슈를 좀 함께 나눠봤고요. 그럼 바로 한 종목씩 업앤다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방금 두 분이 또 말씀을 해주셨던 S&P 500입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흐름 약세로 또 빠지고 있는데 자, 업앤다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지금 다 우리 4명 모두
다운을 들었어요. 역시나 커요. 어제장의 그, 네네, 다운입니다. 자, 그럼 팻말 내려주시고, 자, 역시나 또 외신의 뉴스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네네. 네네. 아무래도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하락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 또 사람들이 물론 진짜 싸울 사람들은 말싸움을 하지 않지만 말싸움하다가 열받아서 욱해서 한 대 날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다들 이걸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정치적인 리스크 외에도 좀 몇 가지 그러니까 살펴보셔야 할 지표도 있었고 또 오늘 연준 그 두들리의 발언이 있는데요. 그건 10시에 좀 이따가 있으니까 찬찬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있었던 그 지표 발표, weekly jobless claim하고 뭐 producer prices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 발표도 부진을 했고 또 추후에 윌리엄 더들리의 발언을 들어봐야 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뭐 긍정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를 이겨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외신들의 그 집합이 좀 다운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김영철 해설위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은 뭐 S&P, 네. S&P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이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자리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다운을 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하게 뭐 후반 이제 장후 시작하고 나서 뒤쪽으로 가면서 드라마틱하게 돌려 세울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 일단은 오늘 하락 쪽에 좀 무게를 두지만 오늘 이후에 흐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길게 보면은 6월달, 5월달부터 지켜줬었던 그 박스권 하단을 훼손한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네. 선물 뭐 S&P 500 선물 기준으로는 사실 지금 6월달, 그러니까 7월 27일, 28일, 27일 이때 저점 찍었었던 그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저는 아직까지는 상승 이후에 뭐 옆으로 횡보하는 박스권 하단 쪽에서의 움직임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깨지면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오겠지만 여기가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꺾였다라는 부분들을 보기에는 없고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박스권 하단에 대한 그런 흐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역시나 또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또 마스터님의 의견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이 다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네. 차트를 네네, 보면 함께 말입니다. 보도록 일봉 하죠. 차트예요. 일봉 차트인데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뭐 밴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의 상승은 밴드 상단을 맞고 횡보하거나 약간 조정했다가 이 상단을 맞으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거의 맞으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맞으면. 네. 그런데 이번에는 밴드를 못 때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상이 밴드를 못 때리고 내려오고 있고 아직까지 일봉상 일목경표 위에 있고 뭐 주요 2평 위에 있는데 현재 이제 21선 정도 깨지는 수준이거든요. 아직도 완전히 깨진 건 아니고 걸쳐 있는 수준인데 이런 경우에 지금 어떤 추세선을 제가 저 밑에서부터 걷는데 추세선을 지금 뚫고 있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쉽게 해서 오늘 아래 꼬리를 달지 못하고 이것을 올리지 못한다면 여기서 최소 지금 하락이 2450 정도까지 하락이고요. 네. 그다음 중간 정도 하락이 2425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하락이 오늘 정도의 음봉을 한 3개 정도 더 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볼리니어 밴드 위에 상단을 못 찍고 내려왔다면 여기가 최고점이 될 가능성이 저는 한 70% 이상의 확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올릴 것이다. 이제 이것을 길게 보면 그림을 길게 보면 지금 S&P가 2009년도부터 보면 8년간의 그림이 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저점과 이 저점의 중심점인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를 최고점을 본다면요. 네. 여기를 최저점을 보면 중심이 한 이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이쪽 부분의 그 고점이 중심 정도 되는데 1583 정도인데 여기는 반드시 와야 되는 수치입니다. 모든 차트는 중심에 반드시 차트가 생기고 나서 안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를 가든 얼마를 떨어지든 어떻게 움직이든 거기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장기적으로도 하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그럼-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네. 분봉을 보면 지금 60분봉입니다. 단기로 볼 때는 이제 1시간 봉 정도 보면 맞는데 이게 보면 꽤 많은 시간을 스퀴징을 해가지고요. 이게 거의 뭐 지금 보름 정도를 횡보를 했습니다. 보면 횡보랑 하단이 지금 여기 박스로 따지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아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뭐 이 정도까지 지금 이 정도까지인데 네. 이 흐름을 잘 봐야 돼요. 2448.00 정도를 이탈하면 더 이상 상승은 없다고 판단이 들어지는 거죠. 이 정도의 길이만큼 밑으로 내려온다면 뭐 당연히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네.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고 오늘은 10시 반 미장 게시하면 네. 어떻게 될지 일시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차트상으로도 올라가더라도 다시 밀려서 떨어져야 되는 그런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미국 시장이 또 30분, 이제 7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실시간으로 또 네. 마스터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S&P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또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서 다음 이슈 확인하기 전에 지금 저희가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 채팅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오늘 불꽃 마스터님 오신다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자, 지금 채팅방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네. 지금 막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패션부터 너무 강렬하다. 네, 오늘 집중해서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시고 계시는데, 불꽃 마스터님의 강의는 또 실전 매매식으로 알려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분도 있으셨습니다. 자, 지금 저희 실시간 채팅방 계속해서 이렇게 확인하니까요. 네. 저희 질문 있으시면은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문자 지금 빠르게 확인합니다. 자, 5504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그렇다면은 S&P 500은 지금 매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방금 보내주신 것 같은데 상승 시 그러면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한 달, 보름, 두 달, 석 달 이렇게 매매하기가 힘드시지 않습니까? 네. 한 최소한 60분봉 정도 해서 60봉 일목 위에서는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기다렸다가 일목경표 아래로 깨지면 매도하는 전략을 계속 앞으로 가져간다면 S&P나 나스닥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이런 고점을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고점을 만나요. 우리 좀 매매하시는 사람들 얘기는 이런 데서 매도 못 치면 바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타이밍이군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다고 계속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하지만 어떤 오버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목균표 위에서는 매수를 안 하는 거죠, 전략이. 매수를 하고 쳐다보는 거죠. 일목균표 깨지면 매도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전략만 가져간다면 얼마든지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 매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자도 빠르게 확인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또 불꽃 마스터님 얼굴만 확인하고 이렇게 문자가 네, 많이 오고 있어요. 네. 자, 1837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매매 방법 중에 단타가 좋을까요? 아니면 장기 포지션 매매가 쉬운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네. 뭐가 좋다고 말하기는 딱 그런데 제 경험과 지금까지 회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투자자분들이. 그런 네네. 분들 그다음에 또 제 아는 매매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네. 보면 네. 어떤 나는 롱프로 가겠다, 나는 단타로 하겠다고 정하지 않은 분들은 다 네. 패배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네. 거의 모든 사람이 졌어요. 왜냐면 손해 볼 때 길게 가고 수익 볼 때 짧게 간다든가 네, 네. 아니면 어떤 물량 배팅에 대해서 손해 볼 때 많은 물량을 진입하고 수익 볼 때는 한두 개로 진입해서 약수익밖에 못 보는. 그런데 딱 두 가지의 유형인 분들이 수익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수익을 내서 이 파생 시장을 떠난 분도 있어요. 그분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은 한 분은 굉장히 긴 포지션을 그러니까 1년, 2년을 노르고해 가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네. 쉽게 해서 오일이 $109, 108달러 갔을 때
네. 거기서부터 매도해가지고 지금까지 30달러까지 들고 있어서 청산을 받습니다. 진짜요? 예. 그래가지고 네. 그분은 한 20계약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머, 20계약이나. 예, 10개는 롱포로 가져가고 나머지 10개는 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스윙을 했죠. 그분이 실제로 뭐 한 1, 2년 만에 수억을 번 것을 봤고요. 진짜 수억이겠어요. 예. 와. 그리고 네. 그 초단타라는 것은 뭐냐면 뭐 한 틱 두 틱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초단타도 그래도 한 네. 10틱에서 20틱 정도를 해야 초단타지 10틱 미만으로 하는 이제 스케일퍼들은 네. 아주 전문가가 손이 빠르고 판단이 빠른 사람 아니면 그것도 다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틱에서 20틱 정도의 수익을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내가 20틱에 입절을 하겠다. 그럼 손절도 20틱 이상 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은 무조건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51%, 55%, 60% 만들면 되죠. 어떤 차트를 기계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자금이 아주 많으면 롱 포지션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금이 만약 부족하고 적다면 단타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자금에 따라서 좀 다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 투자자분도 이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좀 자금이 여유가 있으시다면요, 길게 보셔도 좋고요. 이 자금이, 조금 자금으로 좀 작은 자본으로 시작을 하신다면은 단타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문자가 정말 빠르게 와서 제가 지금 이 문자까지 좀 정리를 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2939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사전에 변곡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곡점을 잡는 노하우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모든 분들이 원하는 대답인 것 같은데. 네네.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있다면 답은 네.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문제가 굉장히 이게 좀 길 것 같은데 제가 좀 포괄적인 질문이죠? 짧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일봉으로 보면 변곡을 잡는 방법이 이제 여기에 보면 이게 일봉입니다. 네. 일봉인데 이 캔들은 양봉이죠. 네. 이 캔들은 음봉이죠. 그런데 이 캔들은 이 음봉임에도 불구하고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상하죠. 이 캔들보다 위에 있으면 양봉이 맞을 것 같은데. 진짜. 네네네. 그러니까 이 일봉에서 위에 갭으로 떠서 시가를 만든 다음에 쭉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변곡일 확률이 한 70% 이상 되는 봉입니다. 일봉상 볼 수 있는 이런 봉들. 네. 그러니까 밑에 봉보다 위에 봉이 더 큰데 봉의 색깔이 틀린 것이죠. 아래는 마찬가지겠죠. 아래는 음봉인데 여기 보면 이건 음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양봉이죠. 양봉인데 이 캔들은 양봉인데 그 밑에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했죠. 여기서는 이거는 신기하다. 네. 우리나라에서 딱 두 사람밖에 모르는 비법인데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저밖에 모르는 비법인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됐네요. 네네. 이게 이제 변곡 보는 방법이고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또 변곡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볼린저 밴드 설정을 이제 짧게 본다면 만약 60분 정도로 보면요. 60분 정도로 보면 볼린저 밴드를 설치할 때 좀 큰 걸 설치합니다. 만약에 360에 3 정도 금방 설치해 볼게요. 이게 밴드를 딱 해서 360에 3 정도 설치를 하면 변곡이 눈에 띕니다. 설정을. 예. 네네. 그리고 색깔도 좀, 네. 이 밴드, 볼린저 밴드는, 저는 하나님께서 줬다고 생각하는 밴드인데, 우리 회원들만 공유하는 밴드예요. 근데, 네. 어차피 한 식구가 됐으니까. 자, 여기 딱 지금 깔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밴드 위치를 모르고 현재 깔았어요, SMP를.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 변곡이 일어났죠. 그러네요. 밴드를 맞고 변곡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이것도 약간의 보완은 필요합니다만, 이 확률이 한 80% 됩니다. 이 밴드에 닿았을 때, 60분의 밴드에 닿았을 때 변곡일 가능성이 네. 80%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데 닿으면 위로 가는 추세라도 우리는 매수 추격을 절대 안 하죠. 그 정도만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정도만. 네, 그죠. 네, 이 정도 비법만 해도 아주 지금 알짜배기만 쏙쏙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자, 지금 S&P 저희가 이슈 진단을 하는 동안에 지금 30분이 좀 넘었는데요. 미국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자, 이 개장 대리예요. 네, 오늘의 뉴욕 개장이 됐습니다. 자, 개장과 함께 지금 현재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크루드 오일은 오늘 50달러를 회복을 하면서 50.0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골드도 오늘 많이 올랐죠. 1287.3달러. 그리고 S&P는 앞서서 개장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하락세로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2461포인트. 나스닥은 5881.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개장과 함께 또 S&P를 저희가 또 첫 번째 이슈로 또 만나봐서, 그런데 지금 S&P가 그 개장 때에도 하락 쪽으로 방향 계속 흘러갔거든요. 자, 이후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옌이에요. 통화. 최근에 또 이 달러에 또 집중되고 또 이런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옌이 오늘도 올라졌는데, 자, 이 올라가는 이 흐름에서 이후 흐름은 어떻게 될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을 준비 되셨나요, 마스터님? 네. 옌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또 함께 도와주시죠. 자, 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너무 통일되는 것 같아요.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방송 전에 의견을 나누지 않아요. 그렇죠? 예. 거의 한 1분 전에 들어오셨잖아요. 의견 나눌 시간이 없었죠? 네, 자, 모두 일치된 의견을 보였는데, 자, 일단, 김영철 해설위원님, 네. 얘는 오늘 흐름과 뭐 데이 트레이딩 관점 또는 장기로도 봐주셔도 되거든요. 네, 일단 어떠세요? 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NK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제 이슈들이 좀 많이 되는 부분들이고, 해외 쪽 글로벌 이슈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됐을 때 본국으로 이제 자금을 다시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환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N이 좀 올라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그게 이제 일본 상공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발생이 돼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국지전이나 전쟁이 이렇게 난다 하면은 당연히 이쪽 그러니까 건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N도 그렇게 안전자산이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N이 움직이는 거는 그게 이제 시장에서 흔히 말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이 됐을 때 기계적으로 N 쪽에 대한 자금이 몰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당분간은 어느 정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요. 엔화는 상대적으로 좀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도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흐름이 앞으로는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렇게 그런 길게는 말씀. 아니겠지만 네. 당분간 이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엔화에 대한 선호 심리가 시장에 좀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업을 또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외신 뉴스도 들어볼게요.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나요? 외신 같은 경우에도 좀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었던 게 일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재패니스 옌이 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 그러면 일본 상공을 통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조금 있어서 찾아봤는데요. 만약에 옌을 이렇게 사들이는 이유는 가장 큰 채권국이기도 하고요. 가장 큰 채권국이고 또 일본 투자가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펀드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좀 옌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당분간 골드나 채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외신들의 뉴스도 또 바로 실시간으로 만나봤고요. 마스터님은 옌에 대해서는 또 차트 분석을 또 어떻게 해주시나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 주봉입니다, 주봉. 네, 화면 함께 볼게요. 네. 이게 10년치를 분석해 보면 5년 동안 오르고요. 5년 동안 내렸어요. 그래서 다시 2년 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죠. 얘는 제가 예전에 매매 선물의 신 해외 선물의 신 해외 선물의 신 게임 할 때도 제가 N하고 골드는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이 부분을 고점으로 보고 이 부분을 저점으로 본다면 자 5년 전에 저점과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중심선 어디입니까? 이거 항상 분석할 때 중심을 봐야 되는데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저점에서 올라온 만큼 더 올라가야 중심을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가면 그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밴드가 장기 밴드가 위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끝으로 보이는데 N은 하지만 이 중심선까지 갈 것이다. 107, 106 정도까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N은 매수 쪽으로 보고요. 만약에 그 일봉으로 봐도 뭐 비슷한데요. 일봉의 저점과 고점의 그 중심선을 아직 안 왔기 때문에 N은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일봉이 몇 번의 그 쉽게 해서 공방이 있었는데 일봉상 삼각수렴을 그렸거든요. 네. 일봉상 삼각수렴 좀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 있어요. 지금 삼각수렴이 네. 굉장히 중요한 선인데 이건 언더슈팅이고요. 여기 지금 뚫고 있기 때문에 일목 위에서 삼각수렴을 위로 뚫는다면 내려올 확률은 거의 뭐 0% 가까울 정도로 어떤 큰 악재가 없으면 가는 거죠. 근데 얘는 가야 되는데 그 때마침에 북미 간에 리스크가 나온 것이고 거기다 뭐 안전자산 선호가 나온 것인데 차트를 보면 나올 때 그런 뉴스가 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고점일 때 악재가 나오고 저점일 때 호재가 나와요. 항상.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우주의 음향의 조화나 저는 뭐 네네. 저는 뭐 크리스찬입니다만은 네네. 뭐 뭐든지 음향은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지금 이 추세선에서 계속 싸웠던 N이 지금 뚫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늘이 참 중요하네요. 보니까 오늘 만약에 이 양봉이 확정되고 내일 이 추세선 위에서 시작된다면 그러면 저는 N은 누릴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하. 일봉상 그 상승은 네.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고 현재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N도 60분봉상에 우상향을 좀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일목경표 깨도 얼마 못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N은 하여튼 매수 쪽으로 뭐 리스크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없었더라도 N은 올라갈 차트였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술적 분석으로도 뭐 이전에 해외 선물의 신 출연하셨을 때도 엔화에 대한 그런 방향은 또 위쪽으로 말씀해 주신 만큼 또 기술적으로도 이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포지션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 저희 의견들 잘 조합해서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옌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죠. 자, 어제 뜨겁게 달궜던 크루드 오일 드디어 $50를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50달러가 좀 깨졌네요. 또 금세 깨졌네요. 49.6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 저 이 몇 분 안에 이렇게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는 49.66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어제 재고가 크게 줄었지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솔린은 재고가 늘었잖아요. 자, 다시 한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크루드의 흐름은 또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되네요. 너무 고민돼요, 이 가격 때문에. 음봉 보니까 고민되네요. 네. 고민돼요. 아니, 아까 제가 이슈 처음 읽었을 때만 해도 좀 약간 정의도 있었는데, 지금으로 보니까 갑자기 막 흔들려서, 네, 들어보도록 하죠. 네. 하나, 둘, 셋. 네. 저와, 지금 윤유라 캐스터 다운 들었고요. 네. 불꽃 마스터와 김영철 해설위원님은 업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의견은 윤유라 캐스터 외신 브리핑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뉴스들이 나왔나요? 네, 사실 이건 정말 네. 끝까지 저도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네. 너무 지금 크루드 오일 시장이 조금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외신들이 이야기하기에는 $50를 깨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깨는 사실 게? 깨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깨졌어요. 그런데 네. 47.75에서 $50 선을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요. 지금 다시 50점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커트를 했고 또 US 스탁파일 어제 그 US 재고량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다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18분 전에 한 그 뉴스가 나왔는데요. 오펙에서 그 리포트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2018년에 오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공급도 마찬가지로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가격을 맞출 수밖에 없다. 현재의 상태가 유지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아무래도 결국에 추세로 보면은 다운이지 않을까라고 봐서 다운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의견도 함께 덧붙이도록 하죠. 최근에 그 크루드 오일이 혼조세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0와 지금 $49 이 중후반에서 이 박스권 이도 저도 아니다라는 그런 가격대가 항상 이어져 오고 있는데 자, 오늘 보면 위쪽으로 먼저 상승을 해서 $50를 찍고 지금 가격대가 내려오고 있는데 어차피 그 밴드는 정해져 있다. 답정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고점은 이미 나왔고 이제 갈 방향은 아래쪽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네, 결국은 일봉상으로는 음봉으로 아래쪽으로의 가격대가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을 보탭니다. 자, 그러면은 네, 김영철 해설위원님 업이잖아요. 예, 네. 사실 뭐 오늘은 음봉으로 마감을 하거나 양봉으로 마감을 하거나 뭐 어떤 캔들 색깔이 만들어져도 크게 이상한 날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긴 방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러한 모양에서는 $50를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뭐 경제 원리 자체나 논리 자체가 수요와 공급인데 일단은 수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 쪽 경기 회복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유효하고 실질적으로 지표나 아니면 기업 실적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재고가 좀 감소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 흔히 말해서 뭐 빅피처로 봤을 때는 $50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50를 하회하려는 움직임이었으면 흔히 말해서 8월 1일 첫날이죠. 이날 파란색 캔들 그나마 이제 좀 긴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빠져 내려왔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 가격을 지지해 준다라는 거는 어쨌든 $50를 한 차례 강하게 좀 돌파를 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캐스터님께서 실시간으로 이제 그 수요 공급했지만 어쨌든 뭐 비등비등 할 것이다. 그래서 하락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이제 뭐 시장에 나왔는데 그러한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 정말로 크루드가 약하다라고 하면 그런 뉴스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쭉 윗꼬리 달고서 밑쪽으로 내려가 줬어야 되는데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여전히 밑에서는 매수를 하려는 그 대기 매수 수요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가격이 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50를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철 해설위원님의 의견 들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업에 지금 마스터님도 근데 저는 마스터님이 업 들을 줄 알았어요. 저는 좀 해외 선물하실 때부터 지켜봐서 크루드 오일에 대한 뷰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들이 그 보는 지금 차트는 월봉입니다. 월봉. 네.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월봉과 주봉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일봉까지 많이 보시는데 월봉에 보면 깨질 때 2평이 다 모인 다음에 깨지지 않습니까? 지금의 모습을 보면요. 이때의 모습하고 비슷한데요. 틀린 것은 깨질 때는 위에서 내려와서 깨졌고 지금 현재는 밑에서 저점을 높여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봉상. 매월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뚫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떨어진 만큼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주봉을 봐도 말입니다. 현재 이 주봉인데 자 아까 두 분은 금방 분봉이나 뭐 틱봉을 보시고 음봉이 쫙 떨어지니까 겁을 굉장히 내신 것 같은데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매도 쪽으로 겁낼 필요가 전혀 없는 좀 주봉이에요. 이 봉 자체가 20일선 위에 있고 이건 23밴드거든요. 밴드 찍고 올라와서 여기서 저항받고 한 번 했는데 여기서 뚫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에 관통으로 뚫으면 굉장히 힘이 강한 겁니다. 장대네요. 이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여기에 있던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올라온 거거든요. 어떤 분들이 매수를 했다면 여기에서
팔겠다는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평들에 보면 2평대가 걸리는 선들이 많아요. 근데 장대로 뚫을 때는 쫙 그 물량 내가 다 사주고 여기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올리겠다는 얘기고 여기서 차익 실험이 한 주 정도 나왔고요. 이거 이 도지봉도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그 낮은 것들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왜 내렸다 다시 올린 거거든요. 이게 다시 올렸다 약간 조정받았지만 지금의 오늘이 그러니까 내일이 마지막 그 금요일인데 저는 내일까지 봤을 때 이 봉이 음봉으로 끝날 확률은 거의 0%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렇기 때문에 주봉만 봐도 네네. 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차트죠. 이건 일봉입니다. 네. 자, 월봉, 주봉, 일봉을 분석해보세요. 일봉에 일목경표 위에 75일선 위에 21선 위에 양봉 위에 어저께 양봉보다 더 위에 있는 양봉 포지션. 네. 얘가 음봉으로 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음봉으로 떨어져도 아까처럼 위에서 꽉 채한 음봉이 아니라요. 경고 주는 음봉이 아니라 윗꼬리 달고 내려온 음봉이거든요. 그러면 내일 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죠.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것만 봤을 때는 절대 매도는 아니다. 그 다음에 현재 60분 봉으로 그냥 단기로 봐도 네. 뭐 기준선이나 전환선 깨지도 않았고 일목까지 내려가지 멀었고요. 단지 여기서 차익 실현이나 조정이 있을 뿐이지 어떤 뭐 오일의 악재가 있거나 뭐가 없죠. 해서 한 건 아니다. 만약에 이럴 수 있겠죠. 만약에 45달러대에서 매집한 세력들이 나는 50달러 가면 여기서 다 청산하려고 생각을 했다. 근데 그게 많이 큰 손이라면 방금 순간적으로 출렁인 것은 익절 물량이 동시에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익절 물량. 네, 근데 그것을 그렇죠. 지금 보면 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더 이상 안 밀리고 그죠. 계속 소화를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물량이 다 소화되는 순간부터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올라간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몇 달러까지 이해가 보시죠? 되네요. 최소 56달러를 봅니다. 56달러요? 네, 최소. 예. 네, 56달러에 대한 외신 뭐 의견 있나요? 아니요, 외신은 56달러까지 안 생각해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네, 약간 네. 뉴스는 좀 빠른 분석보다는 이후 좀 약간 후발적인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그렇죠. 마스터님이 또 여기서 이제 차트를 통해서 또 가격대를 빠르게 좀 설정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차트상으로도 그런 익절 물량도 빠르게 소화를 하고 만약에 물량이 좀 소화가 반대 포지션에 나오면은 밀린다면은 그 힘이 좀 하락 쪽으로 갈 그런 가망성이 있지만 그게 정말 소화가 빠르게 되고 지지가 된다면은 위쪽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그런 의견을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49.82달러까지 다시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인데 이후 흐름도 2부에서 더욱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업앤다운 해봤고요. 이어서 또 마지막 종목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역시나 골드가 또 올라왔어요. 뭐 옌과 뭐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이다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또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자, 골드도 오늘 많이 올랐죠. 어제 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좀 주춤하다가 오늘 골드는 1% 넘는 상승세입니다. 1291.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자, 이후 흐름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역시나, 네, 업이네요. 네. 우리 모두 통일이 됐습니다. 드디어. 네, 마스터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예, 골드는 아까 말했던 N과 모든 것이 뭐 일봉, 주봉 이런 것들이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네. 현재 일봉상, 일봉상 고점 밴드까지도 아직도 네. 1.308, 13,000이죠. 이 네. 정도인데 혹시 제가 예전에 해외 선물의 신 방송할 때 네. 여기를 간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격대요? 1,300? 예, 1,300. 아. 예, 여기를 정확히 찍어서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네. 아마 그때 당시 아마 이 정도는 있을 건데 1,200 초반대나 있었을 텐데 제가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간다고 그랬습니다. 저 기억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예. 왜냐면 그때 현재 가격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예. 갑자기 1,300을 말씀하셔서 진짜? 약간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때 당시에는 계속 눌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안 나고 상상을 아무도 못하는 네,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렇죠. 차트가 밴드 하단 맞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고 밴드 상단은 반드시 또 맞거든요. 1,300 가는 것이죠. 골드는 거기까지 그 지점까지 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불난집에 휘발유 붓듯이 활활 붙네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나와서 네, 터진 네.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판단합니다. 아, 네. 자, 그러면은 김영철 해설위원님, 네. 이거는 뭐, 앞서 이제 그 마스터님께서도 이야기를 네. 해주셨지만, 온스당 1,300달러까지는 열려있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하단 1,200달러 초반대, 그리고 위쪽으로 1,300달러, 앞서만 올해 들어서 한 4월 달에 한번 찍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한번 찍었는데, 네. 뭐, 이번 상승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가 같이 맞아 떨어지면서, 온스당 1,300은 일단은 가는 흐름으로 좀 오. 보여지고요. 네. 중요한 거는 1,300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1,300을 어떻게 뚫어내는지 그때의 이슈나 아니면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해설위원님도 1,300까지에 대한 부분, 하지만 이제 1,300 이후도 또 전망을 해 보신다면은 1,300을 또 어떻게 뚫느냐가 예, 그게 이제 관건이다. 가장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외신 뉴스는 어떤 의견이 떴나요? 네, 뭐 안전자산인 금의 뭐 상승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고, 사실 이것과 더불어서 스위스 프랑이나 이엔 아니면 다른 그 금속류인 실버도 오늘 최고치를 그래요?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좀 재밌는 게 골드가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지금 외신도 1,300까지 보고 있고요. 1,300까지 보고 있는데 좀 이게 바로 평양과 뭐 백악관의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는 순간 이게 가격이 하락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선을 1,250달러대로 보고 있네요. 이게 조금 더 뭐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해결이 되고 이러면은 이게 가격이 네. 빠르게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매수로 보는 게 맞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매수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오늘 상승세가 강하기 때문에 저도 역시 이 흐름을 또 거스를 수 없다. 그리고 네, 저는 옆에 제가- 마스터님. 네. 외신보다 2달 빠르죠? 맞아요. 2달이나 빨랐어요. 차트 네. 분석은 아, 뭐 그러니까요. 3년 뒤, 5년 뒤까지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외신 보고 차트 분석도 넣으라고 좀 제가 항의를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차트까지 하면은 또 시간이 안 되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외신은 또 이렇게 집약을 좀 해야 하잖아요. 뭐 네. 기자를 하셔서 아시잖아요. 네, 마스터님. 네.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기자 출신이시구나. 네. 옆에서. 오늘 불꽃 마스터님에 대해서 윤희라 캐스터가 많은 정보가 얻어가고 가네요. 자, 이렇게 일부 정말 4가지 이슈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알차게 좀 짚어드렸는데, 잠시 후 2부에서는 실시간 리딩과 더욱더 좀 집중 있게 네, 불꽃 마스터님과 시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신세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립니다. 자, 신세계는요,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를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바로 실행을 해서 이 부분 다운로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그리고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갔는데요. 1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잠시 2부에서 불꽃 마스터님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